우리 배 대표님의 본업이 네.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뭐 과거에도 늘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배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죠.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북한의 핵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치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 투구 난장판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이런 해괴한 여론조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그 의문입니다. 그 의문을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좀 시원하게 풀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탈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걸 봐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라는 것은 국정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박수 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잘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하죠.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논할 수가 없는 평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정수행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지지율이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친문 반문 지지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요.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긍정이 한 47, 8, 예. 부정이 47, 8. 여기에 그러면은 100% 따지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게 몇 퍼센트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럼 뭐냐? 친문 반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나눠진 잘하고 겁니다. 잘못하고 관계없이 정치적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반동하니까 난 겁니다. 네. 그렇기 그렇게 되는 때문에 거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죠. 왜? 아니 의혹도 있고 지금 그걸 검찰이 차근차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검찰 수사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혹이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행위와 관련된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수호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때문에? 조국수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기가 뭐냐? 막힌 거죠. 여의도 집회도 그렇고 친문 반문이에요. 이제 객관적인 잣대가 드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도 여론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경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고 요지부동입니다. 왜? 안 변한다는 거죠. 무조건 하고 모든 여론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신문 아니면 반문. 그래서 이상한 거죠. 왜? 요즘에 북한도 태도가 상당히 이거는 냉각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얼어붙었어요. 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들였던 들였던 투자, 들였던 비용에 대비하면 이건 완전히 어떤 겁니까? 배신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 지금 오히려 똘똘 뭉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건 다 공격이다. 신문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면 다 이제는 똘똘 뭉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국정수행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 평가라는 거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를 쳐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고 또 잘 못한다 대통령이 북한이나 외교에 대해서 그러면 아 못하네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내려와요. 야.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도 못하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뭘 우려하느냐 하면 이걸 우려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가장 차이 나는 것은 긍정 지지율 좋습니다. 왜? 지지층들이 살아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해소가 안 되겠죠.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도 그렇고. 어느 날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전체가 사실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자체가 마비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걱정하는 네. 겁니다. 이걸 붕괴가 되는 거죠. 붕괴가 돼 버리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게 아노미 상태가 돼 버려요. 왜?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지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손설 수 있는 그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왜 되죠. 국정 운영이 중요하냐면은 오랫동안 언론사에 계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은 어떤 것에 견제를 받습니까? 언론의 견제를 받습니다. 언론과 언론은 여론의 견제를 받죠. 여론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비판적이어야 되죠. 잘한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정말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언론과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판의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결국은 골마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은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일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또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유수의 외국에서도 많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각 분야별로 정말 냉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수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국정 수행에 대한 객관적, 공정한 평가가 국민들 여론으로서 반영이 안 된다 한다면은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일종의 마사지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네. 여론이 양분이 완전히 돼버린다면 양분된 앞으로 총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했던 2년 반의 평가를 냉정하게 국민들이 해서 거기에 따라서 표를 주든가 말든가 해야 민주당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질 경우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그 지적이 너무나 중요한 지적인 게 최근에 내년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자, 보수 야당을 심판한다.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을 심판한다. 거의 팽팽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은 양분이 되는 겁니다. 여론은. 볼 것도 없어요. 정말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의 어떤 정권의 국정 운영의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점수를 매기는 게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없어져 거예요. 버리는 거죠. 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가 뭐 군사적 용어인가요? 퍼펙트 스톰. 그럼요. 완전히 그냥 붕괴돼 버리고 경제적 용어이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예.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 모아서 평생을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객관적인 평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 국민들의 여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게 대통령 국정수행에 반영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사 반영됩니까? 안 되고 지지율에? 있잖아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인사해버리는. 반반이에요. 무조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은 친문, 긍정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긍정적입니다. 또 처음부터 반대는 앞으로 끝날 때까지 반대인 겁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좋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친문 반문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하더라도 조국 사태 이후 그러면 과연 조국 물러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받을 만한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 뭐 갤럽만 보더라도 10월 셋째 주에는 40%가 무너져 갖고 39% 지지율 긍정 평가가 됐었는데 조국 사태, 조국 물러난 뒤로는 지금 골든 크로스라고 하나요? 긍정이 48, 9%, 부정 평가가 40, 뭐 5, 6, 7 해가지고 뒤집혔어요. 긍정이 높잖아요. 그렇게 왜 긍정이 더 높아지냐 이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똘똘 뭉치는 겁니다. 양쪽. 진영이 그냥 확 그동안 좀 중도로 갔다든가 실망했던 사람도 그래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돌아온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분들께서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갤럽 조사를 보면 정부의 7, 8개 정책에 대한 개별 평가를 내립니다. 예. 자, 경제 좋으냐, 복지, 그 다음에 공직자 인사, 그 다음에 또 노동 뭐 등등입니다. 그런데 교육, 자 평가가 뭐 복지 정도나 좀 좋을까? 약간 조금이라도 부정부 다 안 좋아요. 예, 그런 다 안 좋은데 왜 다 안 올라가냐 좋은데 이거.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안 되고 철저하게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층이 아니냐의 평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여당은 또 철저하게 대통령의 지지를 따라가거든요. 예. 연동돼 있습니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40%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지율이 40.9. 올라갔잖아요. 40.9. 그게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40.9%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40% 그러니까 내외에 네. 문재인이가 얻은 지난 대선 때 얻은 41%를 다 합친 데다가 플러스 지금 알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중도층이 문재인 쪽으로 일부 옮겨간 거 아니냐. 더 그러면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당은 왜 이렇게 또 짜그라지냐 이거예요. 정의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거든요. 그거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율마저도 민주당이 가져갈 정도로 또덜똘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은 지금 오히려 20% 갤럽 같은 경우 후반 정도. 예. 중반선에 늘 왔다 갔다 초반가 박스권에 있었는데 초반으로 또 내려갔고 그러면 이제 리얼미터에서도 언제 10% 내려갈지 몰라요. 30대 초반으로 지금 갤럽 내려와 기준으로 버린 본다면. 예.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샤이 보수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투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보수층이 저희 거의 한 30% 이상 되거든요. 여기에 샤이 보수나 중도적 보수까지 합하면 거의 40% 내외가 될 겁니다. 예. 근데 그 정도 가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헛발질을 많이 해요. 아주 정교해야 됩니다. 정교한 뭐 총선 로드맵이나 집권 로드맵이 나와서 그것대로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대표를 공격하고 당대표는 전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라버리고. 공격하고 시종일관 내부 싸움이에요. 내부 싸움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책골을 많이 먹더라고요. 자살골. 신임 원내대표나 신임 정책위 의장은 정교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말은 잘해. 그런데 정작 기자분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지금 은근히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됩니다. 고 박사님이 수많은 취재 현장을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예. 수많은 외국의 전쟁 사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똘똘 뭉치지 못한 경우에 이기는 전쟁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의 결집도라든지 내부의 매력도라든지 내부의 호감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경쟁력은 세 가지거든요. 세대 기반이 있든 아니면 지역의 기반이 있든 또 하나는 이념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자유한국당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보수 통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통합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정당은 새로운 보수당을 해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머지 보수 정당은 낡은 보수당, 험 보수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더 낡아서 너덜너덜해져서 네. 더 이상 새롭지도 못한 구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은 순식간에 구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보수당인데 어떻게 과거 세력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새로운 보수당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있는데 지금 유승민계 바른미래당에서 과거 변혁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새로운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름 바꾼다고 우리 고 박사님께서 장동건, 정우성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내가 가지고 있는 내공, 이걸 사실은 점점 잘 닦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바른미래당도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는 그런 또 이 상황이 있었고 이번의 경우에도 당권파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나가면서 새로운 보수당 또 그동안 유승민 전 대표가 또 대선 후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 저는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보수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그런 보수의 개념이 뭔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가 새로운지에 대한 차별화된 점들은 말을 해줘야 지지층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떡하니 간판만 내걸었다고 해서 고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식당의 메뉴가 뭐가 차별화되는지 우리 집이 왜 맛집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찾아가고 스스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맛도 없는데 깽가리 친다고 오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이 설렁탕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아이고 너무 맛있어. 그러면 뭐 소문이 나고 절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뭐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좀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 게 갤럽에서 그 비호감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안철수 69 싫다는 거야. 비호감도가 그렇게 네, 높아요. 황교안 67, 유승민 59예요.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데 저는 왜 또 민주당은 이렇게 낮은지. 어쨌든 여기는 이재명 55%, 박원순 53, 이낙연 33%로 비호감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고 낮다는 것은 어떤 음식점에 아, 그거 맛있다 하면은 그렇죠.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없네 하면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직도 이 대권 후보들도 이 야당보다는 여당 측이 특히 이낙연 비호감도가 낮죠. 33%. 이낙연 총리를 보십시오. 뭐 황교안 대표하고는 2배 차로 근데 지금 이낙연 호감도 총리한테 차이가 나죠. 점수를 주는 게 왜 본인들 못마땅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 뭐 쌍소리 또는 그러겠죠. 센 이야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꼭 참는 거예요. 정교한 거예요. 예. 본인의 계획은 이미 5년 뒤, 6년 뒤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교해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반사 이익이다 또는 야당 복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청자분들이 혹시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답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나오는 안이 없느냐? 아니 북한이 저렇게 정말 뭐 이 한반도 평화에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풀어가면 또 지속적으로 풀어가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가 있지? 전술핵 이야기하는 거 말고 뭐가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실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중도층의 향방도 아까 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첨언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요즘 아마 추미애가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나 하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마무리 겸해서 해주시죠. 그 중도층이 앞으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열세를 쥐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아직 누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영 대결 구도가 갈 때 다들 안심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지지층이 든든한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총선 이후에 또 대선을 앞두고는 더 큰 정계 개편이 정치판에 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중도입니다. 안철수 그렇죠.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높다 하더라도 또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판에 영향을 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도가 앞으로 가는 길은 정말 경제가 잘 돼가는지 이걸 이제는 내년 하반기에 정말 음중할 겁니다. 오늘 같지 않아요. 올해 같지 않습니다. 내년 후반에는 부동산요, 북한 문제요, 경제요, 정말 일자리요, 두 눈 부릅뜨고 평가가 될 겁니다. 그때는요, 아, 그때 우리가 왜 안 바꿨을까? 왜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초반 여론 좋습니다. 강한 계획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인사청문 과정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면 그 뭐 채택은 안 되더라도 임명은 강행될 수 있을 겁니다. 강행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드시 아셔야 될 건요. 국민들은 지켜봅니다. 그 국민들은 중도 국민들이 특히 중요한데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또 한판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벌이겠다?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검찰의 개혁은 개혁대로 해가면서 또 검찰의 독립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의중만 따라서 대결하는 국면을 보인다면 결코 중장기적으로는 또 한 번 나라는 또 두동강 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대표님께서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벌이고 있는 의성 나눠먹기 싸움 준엄하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너무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싸움에 골몰이 되어 가지고 정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큰 복은 야당 잘 만난 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정말 우리 보수 세력들이 뼈아프게 새겨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